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2025년 첫 연준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주식시장, 채권시장, 달러, 실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이벤트였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4에서 4.25%인데요. 이로써 연준은 작년 12월 이후 첫 인하를 단행했고요. 올해 총 2번 추가 인하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죠. 새로 임명된 스티븐 미란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는 늦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독립성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노동시장 둔화입니다. 최근 3개월 연속 고용 성장률이 떨어졌고요. 8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은 단 2만 2천 개에 불과했습니다. 실업률도 4.3%로 소폭 상승했죠. 한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1% 수준으로요. 연준의 목표치 2%보다는 높습니다. 즉 고용은 약해지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는데요. 9명은 올해 3번 인하를 예상했고요. 6명은 올해 1번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1명은 인하가 없고 1명은 무려 6번이나 인하를 예상했는데요. 즉 내부적으로도 의견의 불일치가 크고요. 이 자체가 시장에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입니다. 미란 이사의 임명,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 등 연중 독립성의 훼손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는 시장의 정책 신뢰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 몇 가지 시그널을 줬는데요. 주식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 기대감에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경기 둔화 시그널이 동반되면서 섹터별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장주나 테크주에게는 수혜가 올 것이고 금융과 에너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전망됩니다. 채권 시장은 단기 금리 하락, 국채 수익률 커브는 다시 평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 채권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자재는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압력을 받게 되고 금과 은, 구리 등 원자재가 강세 요인이 되겠네요.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원자재 수요를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준은 경기 둔화를 인정하며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연내 추가 인하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정치적 압박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전략은 단순합니다. 테크 성장주 중심의 단기 수혜를 포착하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분산 투자, 채권과 원자재에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연준의 독립성 문제와 정치적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금리 인하는 호재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1%, 테슬라는 플러스 1%, 루시드는 플러스 3% 이상 상승하면서요. 종가는 20.36달러였습니다. 장중 고점은 21.4달러, 저점은 19.44달러였네요. 거래량은 약 1288만 주, 평균치 1353만 주보다 소폭 낮았는데 요 며칠 거래량보다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오늘은 초반은 강세, 오후는 변동성, 종가 방어는 성공이라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19.72달러, 전일 종가 대비 확실히 반등했고요. 심리적 지지선인 20달러 위에서 안착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패턴은 장 초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후 차익 실현 물량으로 눌려버렸고요. 오후에는 20달러 선에서 지지력 확인 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거래량 대비 살짝 낮았지만 대규모 기관 매매보다는 개별 투자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기 모멘텀은 있지만 지속 상승을 위해선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필요하죠. 오더플로우에서는 인플로우는 35.66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43.46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출이 유입보다 약 7.8 밀리언 달러 많았는데요. 즉 지난 거래 흐름에서 순매도 압력이 우세했다는 뜻이죠. 라지 스케일에서는 다시 한번 큰 매도세를 내놓았고 스몰캡에서만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루시드의 기술력, 로보택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요소에서는 기관, 큰손해 매도 압력은 단기 주가 반등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속된 순매도 전환은 단기 조정을 시사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루시드는 오늘 3% 이상 반등하며 20달러 선을 지켜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중 변동성이 컸고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은 약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2달러 저항 돌파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1월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벤트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독일 IA 모터쇼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루시드 CEO는 중국 EV 시장, 서구 경쟁사 루시드의 전략을 언급했는데요. 과연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그리고 향후 주가와 전략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루시드 CEO는 중국 EV 시장을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과잉 공급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마진율이 낮고요.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중국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은 비아디, 니오, 샤오펑, 샤오미, 내수 기반 강자들이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프리미엄 지향인 루시드가 들어간다면 브랜드 희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한 것이죠. IAA 모터쇼에서 CEO는 분명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서구 제조사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중국차 기술은 좋아졌지만 아직 혁신의 리더는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는 곧 루시드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중국 업체에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입니다. BMW, 벤츠, 아우디 등과 함께 프리미엄 EV 시장에서 기술 혁신으로 맞서겠다는 의도죠. 루시드의 전략은 분명하죠. 저가 시장 진출은 절대로 없습니다. 25,000불에서 30,000불 세그먼트는 아예 배제를 했고요. 차세대 미드사이즈 플랫폼 시작가는 50,000불 근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테슬라 모델 3, Y, 샤오미 SUV 같은 대중차가 아니라 중고가 프리미엄 EV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루시드가 규모의 경제 대신 브랜드와 기술 차별화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지요. 중국차와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프리미엄 이미지와 수익성 방어를 노린 것입니다.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와의 격차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생산 목표는 18,000대에서 2만 대. CEO 발언은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실적, 생산 달성 여부를 직접 언급하면서 신뢰 회복을 시도한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에이다스 자율주행은 미래 매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중국 EV 시장은 정부 보조금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과잉 상태라서 가격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마진율이 낮고 외국 업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본질적으로 프리미엄 EV 브랜드로서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면 가격 경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요. 이는 브랜드 가치 희석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배제한 겁니다. 루시드가 강점을 가진 부분은 정말 분명하죠. 초고율 전력 시스템, 장거리 주행 성능, 첨단 에이다스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즉, 루시드는 혁신과 기술 차별화를 무기로 합니다. 따라서 중국처럼 저가, 보조금 중심의 시장보다는 미국, 유럽, 중동, 그리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시드의 선택은 리스크 대비 보상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지만 외국 기업에게는 위험 대비 수익이 적은 레드 오션이죠. 반면 유럽, 중동, 아시아 선진국은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블루 오션입니다. 따라서 루시드가 중국을 피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한 것은 철저히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루시드는 중국 EV 시장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프리미엄 혁신 중심 전략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일부 선진국에 집중하게 됩니다. 앞으로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5만 달러급 미드사이즈 모델 그리고 에이다스 성능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CEO의 발언은 두 가지 신호를 줬습니다. 중국발 가격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것은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뜻이고요. 프리미엄 혁신에서 승부를 걸겠다.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루시드의 주가는 단기 변동성은 크겠지만
실적 달성과 기술력 입증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프리미엄 EV 대표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루시드의 차트 분석부터 수급 흐름 그리고 글로벌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중국 시장 같은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지만 루시드는 프리미엄 혁신 중심 전략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요. 자율주행과 미드사이즈 플랫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도 준비 중이죠. 즉, 지금의 도전은 단기 조정일 뿐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흔들림보다는 가능성을 보는 시각으로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